예, 오늘은 갑술일주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. 이 갑술일주가 육식갑자의 두 번째 순정이죠. 우리가 이 갑술은 지지에 술토, 재를 깔았죠. 이 재인데 이 갑목이 가장 좋아하는 토가 진토잖아요. 근데 술토는 그와 정반대되는, 그죠? 말하자면 이 태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땅에 뭡니까? 영양분이 다 빠져 있는 추수가 끝난 땅이죠. 그래서 이 황량한 땅에 뿌리를 딱 받고 있는 그러한 이 상록수와 같은 모습을 가진 것이 갑술이죠. 더군다나 이 갑술 안에서는 갑술 내에서 상간경간하고 있습니다. 술 중에 정화가 술 중에 신금을 상간경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. 그래서 이 저항정신 뭐 이런 것이 강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. 근데 이 술토가 양지다 보니까 우리 포태양 12운성의 양지다 되다 보니까 이 양이라는 것은 뭡니까? 기다려야 되죠. 그래서 이 대기만성형이 많고 이 진인사 대천명 인내심을 가지고 이 상록수의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는, 그죠? 그리고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을 상간경간하는 이런 개척하려는 마음을 품고는 있지만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고 오직 이 기다리고 주어진 사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들을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바탕이 좀 험난해도 그것을 이겨내고 개혁하려고 조금씩 고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 상록수의 정신이 강한, 그죠? 말하자면 저 황량한 벌판에 소나무 같은, 그죠? 그러한, 너무 쉽게 이야기했나? 그런 기운이 갑술이다. 이렇게 보면 되겠죠. 자, 우선 이 갑술균인데, 여분은 여자분이네요. 이민생, 여자분인데, 6월의 갑목입니다. 더군다나 이 6월이라고 하는 결실의 계절이죠. 결실이 앉아 싹 완전히 이루어진 그러한 갑목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실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런 갑목은 경금이 와서 쳐버리는 게 좋죠. 이미 나무가 다 자랐기 때문에 쳐버리는 게 좋습니다. 또는 우리가 이 결실이 매달려 있으니까 이걸 따서 써야 되겠죠.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화의 조후, 말하자면 이 경금을 좀 이렇게 화로서 이렇게 단련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잘라야 되니까 화와 금의 조후가 필요한 사주죠. 근데 팔자에 화 식상이 없습니다. 그죠? 근데 우리가 격으로 보면 6월의 갑목은 정관격이죠. 정관격. 정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법대로 원칙과 질서를 중시하는, 그러다 유금이라는 것은 완전한, 그죠? 그래서 월의 이 정관이라는 이 남편이 되겠죠. 그럼 이런 분들은 대개 남편에 대한 그런 정이 아주 애틋한, 그죠? 또 남편을 아주 고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. 유금 자체가 우리가 보석, 완성품으로 보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전형적인 정관격이죠. 거기에 이 정관격이 천간의 이 기토라는 정인을 다시 정제를 딱 가지고 있어 재생관을 하고 있는, 더군다나 갑술을 주니까 이 술토나는 자기의 일지를 가지고 유술합, 토생금을 하고 있는, 한마디로 내가 가진 것,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당신에게 모두 드리리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을 한다면 그 공무원의 그 일에, 공적인 일에 있어서 그 봉사, 희생 봉사하는 사주. 그죠? 재생관이라는 것은 그 공익, 관을 위해서, 원칙과 법과 질서를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바치는 기운을 가지게 되죠. 물론 그럼으로써 간이 또 나를 지키는 이런 의미도 있긴 있죠. 그래서 이 사주가 토생금 하면서 합으로 엮여 있는, 그래서 이 정관격을 가진 분은 대개 이런 공무계통 또는 정해진 루틴, 정해진 이 틀이 있는 이런 쪽에서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. 더군다나 이 사주가 식상, 내가 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인 식상이 없잖아요. 그죠? 물론 술 중에 정화로서 은근하게 조절하지만 이것은
은근하게 이 관을 좀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. 모습 자체가. 그러면서 이렇게 재생관을 하는데, 근데 이분은 이제 공무원은 아니고 일반 이제 가정에 있는 분인데, 이리 되면 내 남편의 외부적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 되죠. 근데 여기에 보면 이분의 이 남편 위에 기토라는, 나에게는 정제지만 남편한테는 인성이 딱 앉아 있습니다. 그러면서 내 배우자 자리에도 인성이 딱 들어와 있죠. 말하자면 인성과 관이, 다시 재와 간이,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어머니와 남편이 같이 내 집에 들어와 있죠. 그러면서 내 남편은 시엄마, 제가 시엄마가 되죠. 시엄마를 이고 있죠. 그래서 이분은 그 마마보이, 엄마밖에 모르는 남편과 같이 살고 있고, 그것이 나와 합이 강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이분이 남편과 시누에, 근데 이분이 만약에 결혼을 안 했으면 뭐예요? 부모에게, 형제에게 아주 희생하는 사주가 되는 거고, 만약에 공적인 일, 공무원을 한다면 그 공무원 일에 아주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. 왜냐하면 각기합, 천하조합이 딱 돼갖고, 그죠? 이 간목이라는 것이 이 기토에 합의돼서, 그죠? 이 기토의 모든 것을 따라가주는, 각기합토가 되는 거죠. 모든 것을 이 기토에 맞추어주는, 그죠? 그래서 원래 이 간목이라는 거 쭉쭉쭉 자기 그 이상을 향해서 뻗어 나가야 되는 사주인데, 이 기토에 잡혀가지고, 시어머니에 잡혀서, 아버지에 잡혀서, 또는 부모 형제 자리에 잡혀서, 또는 이 원칙과 틀에 잡혀서 얼마든지 크게 자랄 수 있는데 그 자라지 못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사회 자체가. 그래서 간목이라는 균을 가지고 이 정간에, 이 정제 정간에 이렇게 딱 잡혀 있는, 그죠? 그래서 아주 크게 자유롭게 뻗어 나가야 할 사람이 그냥 이 작은 곳에 이렇게 딱 갇혀서 사는 행태이 되죠. 이분은 현실에서는 그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특히 그 시엄마, 시어머니에 절대 복종하면서, 왜냐하면 남편이 시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완전히 마마보이로 있으니까 그야말로 시어머니의 맹목적 복종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부인이 되겠습니다. 시어머니를 보면 뭐 대단히 착한 며느리가 될 것이지만은 참 이분으로 보면 그야말로 이 크게 자랄 나무가 그죠? 이렇게 작은 상자에 갇혀 있는 모습이 되기도 하죠. 하지만 이 갑술일주 자체가 인내심이 강하고, 또 그 안에서도 내가 이 상간 경간 그 환경을 약간씩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그런 숨은 노력이 가지고 있는 이 술 중에 정화를 가지고 그런 모습이죠. 하지만 이 관을 드러내지는 않았죠, 상간을. 근데 이분이 보면 갑진운이 이제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, 갑진운이 되면 이 간목이라는 비견이 딱 뜨면서 군비쟁제가 딱 일어납니다. 물론 정관격은 군비쟁제가 들어와도 막아주는 의미가 있죠. 그런데 이때 이 진운에는 진술충을 때리면서 내 가정궁이 아주 그냥 지진이 일어나죠. 진술충을 한다는 것은 이 양토끼리 부딪히면 그 싸움이 큽니다. 그러면서 땅이 완전히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. 그러면서 내 관, 그죠? 이게 나를 지키기도 하는, 물론 나를 구속하기도 하고 하지만 나를 지키는 이 관이 진유합으로서 인묘돼 버립니다. 진유합으로 인묘된다는 것은 이 죄가 뭡니까? 급죄를 그대로 당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때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.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빚잔치를 하게 되죠. 군비쟁제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죠. 그렇더라도 그러면서 이 가정이 한없이 불안해지겠죠. 그죠? 그렇지만 이분 성향 자체가 갑술 아닙니까? 이 갑술이라는 것은 어떤 시련이 와도 꿋꿋하게 전리회를 지키는, 그죠? 더군다나 우리가 이 정관격은 더욱더 그렇죠. 우리가 정제정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원칙대로, 그죠? 딱 정해진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죠. 더군다나 이렇게 상관성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. 이 자체가, 그죠? 그래도 그것을 꿋꿋하게, 그죠? 그 어려움을 꿋꿋하게 헤쳐나가면서, 며느리로서, 또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, 살아가는. 그래서, 이 갑진운에 집안에 부도가 나서 아주 엉망진창이 됐지만은, 그럼에도 불구하고,
꿋꿋하게, 그죠? 그 어려움을 헤치고, 이 위에 월에 있는 내 이 부모 형제, 그리고 남편과 시누를, 시부모를 도와서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해서,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 그 6월의 갑술일주. 시련에 있지만은 그 시련에 굴하지 않고 이 상록수와 같은 절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정강격의 갑술일주 사주 오늘 한번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